국가공인 자격증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공인 자격증의 진혜연입니다.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구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대, 경쟁 속에서 이직과 조기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직장인,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 정년 후 노후 걱정이 많은 장년층, 성공 패스워드 국가공인 자격증은요, 2060 세대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과 평생 직장이 되어줄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오늘 살펴볼 국가공인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업은 시대 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영 방식이 중요한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전문 경영 컨설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장 최전방에서 일하는 직업군 중 하나인 경영지도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해 시험을 치르고 중소기업청이 관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지도사 합격을 위해 성공 패스워드 국가공인 자격증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공인 자격증. 오늘 알아볼 국가공인 자격증은요, 바로 경영지도사입니다. 이 자격증 소개에 앞서서요,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도움 말씀 주실 분을 소개해드려야겠죠. 바로 한국경력개발진흥원의 김정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자격증이 바로 경영지도사입니다. 네. 어떤 자격증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경영지도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을 하고 네. 법에서 정한 실무 수습 과정을 마친 후에 중소기업청에 등록이 된 사람이 경영지도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경영지도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진흥원이 10년 후 보수가 높아지고 또 일자리 수요가 많아질 직업으로 전망한 37개 중 하나라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경영지도사는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고객으로부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의뢰를 받게 되면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상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경영지도사의 역할은 중소기업진흥법에서 6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째가 경영의 종합진단 및 지도이고요. 네. 둘째가 인사조직, 노무, 사무관리 진단 지도. 셋째가 재무관리, 회계에 관한 지도. 넷째가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 지도. 다섯 번째가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에 대한 진단 지도. 마지막으로 인사, 재무, 생산, 판매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및 확인하는 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경영지도사를 따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하는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응시 자격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 경영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좀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응시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특별한 네. 제한은 없지만 다만 2015년부터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이 대폭 강화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지도사 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그러한 사실이 발견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경영지도사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멋있는 일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도전을 하시겠지만 본인의 성향과도 굉장히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본인과 잘 맞아야 되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떤 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따면 좋을까요? 일단 직업적 가치관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명감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영 컨설팅이라는 것이 경영상의 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일의 비중이 매우 높은 그런 직업입니다. 노동 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정량적인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일 등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자격증이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네. 환경 변화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자격증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대기업에서 인사, 생산, 재무, 마케팅 이런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적인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력이 꼭 필수 사항인가요? 아니면 그렇다고 하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필수 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러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경영 지도사를 준비를 하면 네. 보다 더 효과적이고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요. 일에 대한 좀 사명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분석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앞서서 이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짝 해주셨어요.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궁금하시죠? 네. 경영지도사의 활동 범위는 생각보다 굉장히 광대합니다. 기업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도, 고문, 자문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경영지도사의 영역이 4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4개 분야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 분야입니다. 인사 쪽에서는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그 진단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지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채용, 승진, 직무 분석, 급여, 노사관계, 교육훈련, 복리후생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재무관리와 회계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재무제표의 작성 방법, 자본의 조달과 운영, 원가 및 손익 분석 기법, 회계장부 작성, 기장 방법, 세무 회계와 관련된 네. 기타 이러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생산 유통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 계획, 작업 및 공정 관리, 구매 자재 관리 및 외주 관리, 설비 관리, 품질 관리, 유통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판매 관리 및 수출입 업무와 관련해서는 판매 계획, 시장 조사, 제품 개발 및 고객 관리, 수출입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들어보니까요. 1인 기업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 기업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네. 국가공인 자격증 중에서 네. 업무의 활동 범위가 가장 넓은 자격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따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응시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이 자격증을 따고 나면 어느 곳에서 일을 하게 될까라는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디에서 일하게 되나요? 네,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격증을 중소기업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전에 앞에서 말씀을 네. 드렸죠. 중소기업청에 자격증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본인이 직접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창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업을 하는 겁니다. 네. 창업을 하는 거에는 본인이 개인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거나 법인 3, 4명이 모여서 법인 컨설팅 회사를 창업을 하거나 중소기업 상담회사, 금융 자문회사 등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취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이사로 취업을 하시거나 경영 자문, 기업 경영부서에 취업을 하시거나 경영 컨설팅 회사에 취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경영 컨설턴트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업을 할 때요, 본인이 스스로 취업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나요? 중소기업청의 모집 광고를 통해서 네. 계속해서 컨설턴트를 모집하는 광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모집 광고를 활용해서 본인이 부지런하게 네.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서 지원을 하셔야지 일자리를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경영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응시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난 후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경영지도사는 중소기업 경영상의 인사, 조직, 노무, 사무, 재무, 회계, 생산, 유통, 판매 관리 및 수출입 업무 등 모든 업무에 대한 진단 및 지도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전문 자격입니다. 총 4개 분야 중 선택해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데요. 재무관리 및 회계, 생산, 유통관리 분야,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 분야, 판매관리 및 수출입 및 본인의 경험과 직무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서 응시하면 됩니다. 2013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10년 후 유망상위 20개 직업 중 1위, 10년 후 보상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 분야에 1위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선정 기준은 보상, 일자리 수요, 고용 안정, 발전 가능성, 근무 여건, 직업 전문성, 고용 평등 등 7개 영역별 순위를 합산한 결과입니다. 같은 해 직업별 연봉 순위에서도 16위를 차지했는데요. 변리사 등 우리나라 고연봉 직업들을 포함한 순위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성이 중요한 경영지도사의 연봉 책정은 일하는 곳과 기술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액 연봉에 도전할 수 있는 미래 전망이 매우 밝은 매력적인 직업군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확대,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 확대로 경영지도사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경영 컨설팅은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가 불가능한 미래형 직업이 바로 경영지도사가 아닐까 합니다. 중소기업의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핵심 인력, 경영지도사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격증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경영 지도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 정보와 안내 임소영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IT 분야 리서치 전문 기업 가트너에 따르면요, 올해 한국의 비즈니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4.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또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요,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역량이나 인력이 부족한 기업이 많기 때문에요, 경영 지도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니어 세대들에게도 그동안 해왔던 직무와 연결해서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럼 경영지도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영지도사 시험 정보 안내입니다. 1차 시험은 6개 과목 객관식 오지 택일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차 시험 과목은 중소기업 관련 법령, 경영학, 회계학 개론, 기업 진단론, 조사 방법론, 영어 총 6과목입니다. 2차 시험은 4개 분야로 이루어지는데요. 인적 자원 관리, 재무 관리, 생산 관리, 마케팅 분야로 응시자는 선택한 한 분야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방법은 논술형과 약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자로 정합니다. 네, 경영지도사 응시를 위한 시험 정보를 임소영 캐스터가 전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경영지도사 합격을 위한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위원님 먼저 시험 시기와 난이도가 궁금한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네, 일단 시험 시기가 궁금하시죠? 네. 경영지도사 국가시험은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그렇겠네요.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이 31회인데 31회 경영지도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계획이 지난 2월 5일 공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6년 1차 시험은 5월 7일 토요일에 실시 예정이며 2차는 8월 20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격증 지원자가 증가하면서 시험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려운 시험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평균 합격률이 20% 내외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아주 과거에 비해서 시험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거의 10명 중에 2명 안팎으로, 안팎이 아니겠네요. 안쪽으로 거의 1명이나 2명 정도가 붙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직업에 대한 비전이 높지만 최종 합격률이 낮은 편이라 위원님 이야기대로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경영지도사 시험을 보니까요. 1차, 2차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2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네요.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경영지도사는 경영 전반을 다루는 전문 자격증으로 네.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 경영지도사라고 하더라도 재무, 생산, 마케팅의 경영지도사와 업무 범위는 동일합니다. 네. 업무 범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 한 가지만 잘 공략을 해서 파고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1차 시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요, 총 6개의 과목을 보는데 3과목으로 나누어서 1, 2교시로 나누어서 시험을 치르게 되네요. 1교시 시험 과목과 또 과목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1교시는 중소기업 관련 법령, 경영학, 회계학 개론 이렇게 네. 3가지를 보는데요. 각 과목별로 네.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관련 법령입니다. 약해서 중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가 이 중기법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네. 네. 범위가 너무 넓어요. 아. 네, 한 10개 이상 되는 법률에 네. 대한 지식을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이유를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량이 많다. 2번째, 기본적으로 법령은 이해보다는 암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쵸.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법을 평상시에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용어는 너무 생소하다. 그쵸.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데요. 최근에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법조문의 특정 표현, 시행 주체 및 숫자 이러한 것들을 바꿔서 옳지 않은 보기를 지문으로 배치해서 단순하게 그러한 것들을 골라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유로 이해보다는 암기가 중요한 학습 전략이 되고 있으나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는지를 파악해서 준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2번째, 회계학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즉 출제 범위 자체는 상당히 넓지만 네. 출제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직을 하는 사람이 경영 지도사를 준비하시거나 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출제 빈도가 높은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1차 시험에서 계산하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20문항을 120분 동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1분에 한 문제씩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빠르게 풀 수 있는 평상시의 훈련도 네.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다뤄봄으로 해서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째 과목, 경영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경영 지도사의 경영학은 경영 지도사를 대표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영학에 대한 과목을 확실히 해둔다면 경영 지도사 2차 분야인 재무 분야, 인적 자원 분야, 생산관리 분야, 마케팅 분야 어느 분야를 하더라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경영 지도사의 경영학은 깊게 들어갈 게 아니라 네. 넓게 폭넓은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념, 특징, 장단점에 대한 비교,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 경영학자와 이론과의 연결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학습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1교시 과목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요. 범위도 넓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이 출제 문제 유형을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 시험 2교시 시험 과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2교시 시험 과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2교시 시험 과목은 기업 진단론, 조사 방법론, 영어 시험 이렇게 세 과목인데요. 네. 2교시도 한 과목씩 알아볼까요? 네. 네. 첫째, 조사 방법론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용어입니다. 네. 조사 방법론과 관련된 교과서가 많이 있는데 그 교과서마다 사용하는 용어들이 서로 다르고 네. 그래서 용어를 통일시키기가 어렵고 용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용어를 암기하는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어의 단순한 암기보다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쪽으로 그렇게 네. 준비를 하시면 문제의 의도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1차 조사 방법론에 대한 수험 준비 방법은 가볍게 2 내지 3회를 반복해서 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2차 시험에서 시장 조사론을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네. 1차 조사 방법론의 시험과 네. 2차 시장 조사론의 시험 범위가 70% 정도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을 할 때 체계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시게 되면 2차 시험 준비도 함께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시간을 있겠습니다. 조금 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영어는요. 네. 문법 문제와 관련된 문항수가 줄어들고 생활 영어와 관련된 출제 문항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시험의 문제가 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상당히 지속될 것 같으니까 이러한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 진단론인데요. 네. 기업 진단론은 어려운 게 많은 공식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공식들을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업 진단론은 출제 경향만 잘 파악한다면 단기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식들 간의 공통적인 분모 또는 그림을 이용한 접근법 뭐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준비를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고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1차 시험의 과목들을 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이거 잘 활용하시면 시간도 벌 수 있고 또 시험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시험을 알아봤는데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3개월 후에 2차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1차 시험은 객관식이었다면 2차 시험에서는 논술과 약술형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2차 시험 앞서 살펴봤지만 4개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시험을 본다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팁 좀 알려주세요. 네. 2차 시험의 준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저는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험 몇 월 며칠 날 2차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시험 날짜가 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수립을 하는 겁니다. 네.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 단계별로는 어떻게 하고 본인의 지금 역량과 수준에 맞는 학습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경영 지도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이루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네.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보완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터디 그룹을 활용을 하라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출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네. 기출문제에 나오는 용어들을 본인만의 방법으로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시험은 네. 정해진 시간에 10장의 시험지를 계속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네. 2차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중간에 틀려도 틀린 거를 알고도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시간이 없습니다. 2차 시험 답안지를 작성할 때에.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2차 시험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네. 본인의 어떤 예상 문제를 가지고 시험 답안 예상 문제에 대한 시험 답안을 작성을 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펜을 고르는 것까지 네. 준비를 하셔서 정해진 시간에 많은 양을 공부한 많은 양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는 다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꿀팁을 알려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2차는 좀 4개의 분야로 응시자가 선택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각 분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먼저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인적자원관리 과목은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네. 노사관계론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세 네. 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시험 준비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인적자원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 전략, 인사 이론, 인사 제도 등을 어떠한 식으로 활용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묻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나 관리자의 관점에서 인사 관리를 바라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네. 지금 변하는 경영 환경에 맞는 어떤 해결 방안을 수립하라는 문제를 받았을 때 네. 전체적인 면에서 좋은 답변을 작성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사와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가 많죠. 네. 어떤 거 기억나세요? 인사관리.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또 뚜렷하게 생각은 안 나네요. 인사관리. 어떤 게 있었죠? 정년 연장, 네네. 임금 피크제, 네. 성과급, 뭐 직무급, 최근에 뭐 삼성에서 뭐 직급 파괴, 네. 뭐 저성과자 관리, 뭐 NC에서 관련된 국가 직무능력 표준, 네. 이런 인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네. 거의 매일 신문에 인사 관련된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현재의 트렌드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을 스크랩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인적관리 분야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분야인 재무관리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재무관리는 재무관리, 회계학, 세법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재무관리 분야는 기업 재무에 관한 지식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관리는 전 분야에 걸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출제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업무 범위가 네. 계속 넓어지고 있다. 광범위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무관리라는 것은 단순한 암기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내용을 숙지할 때 자신이 기업의 재무관리 담당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재무관리의 전체적인 윤곽을 확실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재무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생산관리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생산관리는 생산관리, 품질 경영, 경영과학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생산관리에 대한 출제 수준도 네. 기술사 수준에 버금가는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수험 준비를 함에 있어서 뭐 이론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준비만 가지고는 시험에 합격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현재 이 시험이 변하는 패턴이 전통적 이론 중심에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 중심으로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분야인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분야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마케팅은 마케팅 관리론, 시장 조사론, 소비자 네. 행동론 세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죠. 범위가 마케팅도 매우 넓어요. 네. 매우 넓기 때문에 자칫하면 방향과 흐름을 놓치고 논술에서 낭패를 볼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은 과목입니다. 따라서 마케팅의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과거에는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식으로 의견을 묻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최근에는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기술하라 라는 식으로 네. 정답을 묻는 문제 유형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점이 최근에 두드러진 출제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경향에 맞춰서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환경 분석, 전략 수립, 효율적 경영이라는 세 가지 흐름을 딱 잡고 자신의 의견을 뚜렷이 기술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며 네. 마케팅과 관련된 용어와 개념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함께 배양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네. 시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시험 4과목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에 좀 충실하고 또 내가 경영 관리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 응시를 하고 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분야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요. 정말 경영지도사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응시자분들의 경우에는요. 정말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부터 10가지 그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격증 고민 상담소인데요. 경영지도사 A to Z입니다. 임소영 캐스터와 함께 고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격증을 직접 준비하는 분들의 고민을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 텐데요.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국가공인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큐넷 사이트에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영지도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어떠한 궁금증이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위원님, 첫 번째 고민으로요. 네.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은 기존의 기출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어떤가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출제 경향이나 흐름, 난이도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네네. 기본서를 활용해서 기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과목별로 전체적인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1차 시험의 합격 전략을 수립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네네. 1차 시험은 100점을 맞아도 합격, 61점을 맞아도 합격입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예.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꼭 100점을 받기 위한 전략보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 61점 이상이면 합격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수험 전략을 수립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적당히 공부해도 합격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죠. 적당히는 아니고 네네. 본인의 능력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암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전략적으로 점수를 획득하기 쉬운 과목에 집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다음 고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어떤가요? 네, 응시 자격에 제한은 없죠. 자격 제한 있는 부분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결격 사유는 중소기업진흥법에 제46조를 보면 네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분들은 합격을 하더라도 경영 지도사가 될 수가 없다. 궁금하시죠? 네, 네. 어떤 분들일까요? 법에서 네.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이라 하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를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경영지도사 될 수 없겠죠. 네네.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세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상 지나지 않은 사람. 네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지도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런 분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도사 등록이 취소된 사유, 네네. 어떤 사람들이 지도사 등록이 취소되는지 좀 설명드릴까요? 네네. 네. 이 부분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 등록을 하거나 갱신을 했을 경우 또는 지도와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비밀 보호를 안 해준 경우, 지도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 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지도사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격증 취득 후에 창업도 가능한지 질문을 또 주셨어요. 위원님 어떤가요? 물론 가능하죠. 이런 전문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느 조직에 소속돼서
그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기보다는 누구나가 다 자기 기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창업이 가능합니다. 창업 분야는 크게 나누어서 1인 기업의 설립과 법인 기업의 설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법인 기업의 분야는 특성에 따라서 컨설팅 회사, 상담 회사, 금융 자문 회사 등으로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기업이든 네. 법인 기업이든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창업에 앞서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3년 이상의 준비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창업 준비의 핵심은 어떤 거냐? 네. 컨설턴트로서 퀄리티 있는 그런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한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하나. 본인이 창업을 했을 때에 내 브랜드를 보고 나를 찾아주는 고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3년 동안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면서 고객을 확보하는 일.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3년 동안 준비를 하신 뒤에 창업은 한 3년쯤 지난 뒤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격증을 또 취득한 후에 너무 또 조급하게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은 실패할 경우도 많은데요. 3년 정도는 준비를 좀 잘 하셔서 하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현재 경영 지도사의 활동 현황도 궁금하고요. 또 보수가 어떤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보수 문제를 많이 질문하시죠. 네. 현재 활동 중인 경영 지도사는 한 3,000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경영 지도사라는 직업 자체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영업 활동 범위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개인 역량에 따라서 개인의 소득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경영 지도사의 소득 수준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격을 따고 컨설팅 회사에 입사를 하셨을 경우에 연봉 한 3천만 원 정도 시장에서 그렇게 받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경영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뒤에 중소기업청에 컨설턴트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따라서 컨설턴트의 등급을 6개 등급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맨 초급의 경우 네. 일일에 50만 원, 맨 위에 최상위의 등급의 경우 일일에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상위까지 올라가기에는 혹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많이 걸립니다. 아, 네, 개인의 경력이 쌓일수록 인정받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고민으로는요. 필기시험 합격 후에 실기시험에 떨어지면 1차를 다시 봐야 하나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다시 봐야 하나요? 네, 안타깝죠. 아, 정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까지 기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자칫 동시에 합격을 못하면 1차 시험이 굉장히 아까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도적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한 그러한 수험생들에 한해서 다음에 1차 시험에 한해서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네네. 금년에 30일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했을 경우에 내년 32회 2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2차 시험에 바로 응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년에도 2차 시험에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내후년에 33회 네네. 경영지도사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다시 1차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집중력 있게 준비하셔서 1, 2차를 동시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기회는 있지만 두 번째부터는 다시 시험을 처음부터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1년, 유예 기간 1년입니다. 1년이요. 네. 그렇군요. 준비를 잘 하셔서 꼭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자격 고민 상담소 A2Z에서는요,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요, 국가공인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큐넷 사이트에 고민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많이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 국가공인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자격고민 상담소 A2Z의 임소연이었습니다.
네, 성공 패스워드 국가공인 자격증, 오늘은 경영지도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자격증과 관련된 직무는요,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라서 경영지도사는 향후 사회적으로도 각광받는 업종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응시자들도 그래서 많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위원님, 이 응시 동향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네, 최근 5년 응시 동향을 보면 경영 지도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이 경영 지도사에 대한 응시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특이한 사항은 20에서 40대가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네. 수험생의 나이가 젊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시험 결과를 보게 되면 1차 응시가 1,400명에 합격자가 230명. 그래서 네. 합격률이 17%. 2차 응시자가 1,739명, 합격자가 451명, 합격률이 25.9%. 1차보다 2차의 응시 인원이 많은 거는 네. 전년도에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에 낙방하신 분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아. 1차 인원보다 2차 인원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속해서 그 자격증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네. 단군일의 최대의 실업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네.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뭐 기업에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플러스 점수로 좀 잘 활용될까요?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네.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네. 기업에서 원하는 건 자격증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 기획 파트나 인사 기획 파트나 기획이나 사내 컨설팅을 하는 쪽에는 네. 취업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컨설팅 회사로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이 없는 분에 비해서 월등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은 아니면 오늘 방송을 보고 나도 한번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 특히 경영지도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분야의 전망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쭉 들어보시니까 네. 이 지도사의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또 앞으로 이제 뭐 상황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 경영지도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경영지도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향후 10년간 직업 네. 전망이 가장 좋은 직업, 10년 후 보상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네.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한 그러한 1위였군요. 직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따른 정확한 경영 진단이 필요한데 네. 경영 지도자가 바로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성장, 구조조정, 불확실한 시대에는 기업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경영 지도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지방 정부의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이 확대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경영 컨설팅은 네. 올해 알파고가 상당히 히트를 쳤는데 네. 이런 그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석을 하는 것은 그런 자동화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그건 기계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형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모두가 꿈꾸고 있는 1인 기업으로서 무엇보다도 창업이 가능한 그런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처음에 봤을 때요, 이 퇴직을 하신 분들이 이런 지도사 자격증을 따시면 경력도 있고 활용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퇴직하신 분들이 준비를 하시죠?
퇴직을 앞둔 사람, 네. 정확히 얘기하면 퇴직하고 준비를 하면 좀 늦겠죠. 네. 퇴직을 앞둔 사람이 다음 넥스트 커리어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컨설팅이 나에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네. 주저 마시고 경영 지도사를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뭐 기업에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플러스 점수로 좀 잘 활용될까요?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네.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였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네. 기업에서 원하는 건 자격증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영 기획 파트나 인사 기획 파트나 기획이나 사내 컨설팅을 하는 쪽에는 네. 취업에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컨설팅 회사로 진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이 없는 분에 비해서 월등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2차 시험에 응시생들이 많았고 합격자가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년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또 응시를 해서 또 인원이 많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 이외에는 다른 인원들은 없나요? 네, 궁금하시죠? 네. 1차보다 2차의 응시생이 그쵸. 많으니까. 전년도에서 넘어온 1차 합격자와 제가 그 부분을 빠뜨렸는데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은 양성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양성과정이라는 거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양성과정의 목적은 경영 또는 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지도사 자격제도 1차 시험에 면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네. 법으로 정해놓은 양성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양성과정에 응시를 해서 네. 양성과정도 시험을 봅니다. 네. 양성과정의 소정의 수업 시간을 이수를 하고 네. 수료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네, 경영지도사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양성 과정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나요? 양성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네. 기업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양성과정 응시 조건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기업체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네. 10년 이상의 인사, 생산, 마케팅, 재무 쪽에 네. 업무 경력을 입증할 수 있으면은 양성과정에 응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양성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6과목을 시험 보시는 것보다 네. 양성과정을 통해서 온라인 학습을 하시고 수료 시험에 합격하시면 면제가 되니까요.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부를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정보들은 어디 가서 얻을 수 있나요? 네, 요즘에는 뭐 인터넷에 이 경영지도사 스터디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인터넷 활용하시면 되겠고 공식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큐넷에 보시면 경영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서부터 자격 정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아주 충실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큐넷에서 네. 올려져 있는 모든 정보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협회는 경영지도사의 1차 면제 조건인 양성과정의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면서 경영지도사에 합격하신 분들의 법정 실무 수습을 주관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네. 경영지도사는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한 뒤에 5년마다 자격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격 갱신을 할 때에는 컨설팅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컨설팅 실적이 없으신 분들은 협회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등록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갱신 등록과 관련된 실무 업무를 한국경영기술지도사협회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지도사가 되셨을 때 네. 경영지도사가 되면 어디 가서 일하지? 누가 나에게 일을 주지? 이러고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경영지도사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협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협회의 사이트를 반드시 접속하셔서 경영 지도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트렌드 현황, 정보 이러한 것들을 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전문 자격증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전국에 몇 군데 대학을 지정을 해서 이 컨설팅 대학원이라는 거를 설립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컨설팅 대학원을 통해서도 경영 지도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네. 컨설팅 대학원에 대한 정보 획득하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영 지도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경영 지도사 시험은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절대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스터디 그룹을 이루어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스터디 그룹을 좀 짜서 이야기도 나누고 힘든 이야기도 나누면 좀 더 도움이 더 될 것 같고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경력개발진흥원 김정기 전문위원과 함께 경영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인 토시코시 세코는 단무지 이론이 자신에게 금메달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단순하게 생각해라. 두 번째는 무조건 실행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 포기를 하고 싶어질 때가 있으실 텐데요. 그때마다 무조건 앞에 놓인 작은 계획부터 실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격증 취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명쾌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공인 자격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